이제 물리라는 과목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얘는 여러 가지 물리량하고 그에 걸맞는 단위를 배우는 과목이죠. 물리량이 뭔데? 물리량이 뭐냐면 과학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나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틀어서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질량, 온도, 부피, 뭐 가장 최근에 했던 거 끓는 점 이런 것도 다 물리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우는 과목입니다. 근데 물리량을 이제 하나씩 배우고 이에 걸맞는 단위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또 질량이면은 킬로그램, 온도면 도씨, 부피면 밀리리터. 뭐 온도 끓는 점도 온도의 한 종류니까 도씨 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물리량에 맞는 단위를 배우는 과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물리량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 두 가지에는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스칼라 그리고 벡터 이렇게 두 가지 녀석으로 분리를 합니다. 분류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기준이 뭐겠어요? 그죠? 방향이 의미에 포함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가지고 우리가 물리량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스칼라의 경우는 의미 자체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스칼라 물리량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는 뭐 예시로는 질량, 길이, 부피 이런 친구들이 있죠. 얘네들은 뭐 대표적으로 질량 따져보면 동쪽으로 3km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죠? 저런 애들은 얘기할 때 딱히 방향을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칼라 물리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벡터 물리량은 뭐냐면 의미 자체에 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힘, 뭐 오늘 할 거지만 속도, 가속도 이런 친구들은 특히 이제 힘은 좀 더 이제 그나마 친숙한 게 힘이니까 힘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미는 거, 왼쪽으로 미는 거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럼 이렇게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는 내가 벡터 물리량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점 몇 가지만 쭉 보시면 이제 뭐 일단 방향이 있고 없고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차이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우리가 스칼라는요 그냥 하던 대로 사칙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3kg, 4kg 누가 봐도 7kg 이런 거는 뭐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벡터의 경우에 그동안에 우리가 계산하던 거랑 하는 방법이 살짝 다르다. 벡터 대표적인 벡터인 힘으로 좀 얘기해볼게요. 이러면은 답이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방향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 세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가장 세 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7N은 어떻게 나온 거냐? 그렇지. 오른쪽으로 3, 오른쪽으로 4면 오른쪽으로 7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번 화살표 그리면서 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약속을 좀 합니다. 어떤 식으로 약속을 하냐면 벡터를 계산할 때는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면 됩니다. 반대로 난 왼쪽이 좋은데요? 왼쪽을 플러스로 두면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방향을 내가 약속을 해놓고 이제 문제 상황 내에서 벡터를 다룰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방향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위쪽, 아래쪽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내가 위쪽을 플러스로 쓰면 아래쪽은 마이너스라고 하면 되지. 그럼 요거를 적용을 좀 해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3m 이렇게 해보자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3이면 오른쪽으로 3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오른쪽으로 3이니까 플러스 4. 그러면 답은 플러스 7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오른쪽으로 7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1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왼쪽으로 3, 오른쪽으로 4면 플러스 1이 나오죠.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1m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하니까 이제 방향을 약속을 해놓으면 답이 알아서 방향까지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는 이제 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거는 이제 참고 정도 여기다 써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쪽으로 3, 위로 4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계산을 요구하진 않고요. 그냥 하는 방법, 컨셉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없으니까 평행사변형 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평행사변형을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밑에 있는 것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이때 얘랑 얘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이때 이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 값의 크기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옮겼으니까 여기도 4일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하면은 가운데 1의 5N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3, 위로 4면 대각선으로 오른쪽 위로 5N 이렇게 계산을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계산은 할 일은 없고요.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만 더 참고해보면 이렇게 벡터 값을 이거는 벡터를 더하는 거잖아요. 벡터를 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진짜 참고로만 아시면 됩니다. 봐봐요. 그럼 내가 똑같이 이 3N짜리 벡터에서 4N짜리 벡터를 한번 빼볼게요. 그치?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수학을 잘하니까 이걸 살짝만 변형을 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럼 얘가 아직 두 개 또 더하기 꼴로 바꿨잖아. 근데 마이너스 4네요. 근데 벡터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이잖아. 그럼 플러스 4가 위쪽이었으면 마이너스는 아래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마이너스 4는 내가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이제 얘랑 얘 가지고 평행사변형법을 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옮기면 이렇게 옮겨질 거고 결론적으로 이런 벡터가 나오겠죠. 맞지? 그럼 이거를 여기로 그대로 옮겨도 된단 말이야. 그 길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위에가 직각삼각형 꼴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길이만 계산하면 크기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만 정리 좀 해보면 3에서 4를 빼니까 약 벡터 꽃 이런 거 뭐라 그러지? 벡터 끝에를 선으로 잇고 3을 빼고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에서 4를 빼는 거니까 3 쪽으로 화살표 머리가 가면 됩니다. 결론만 딱 얘기하면은 그래서 더하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 빼기 이렇게 하는 건데 계속 얘기하지만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더한 거랑 뺀 거랑 똑같은 벡터인가요? 5벡터 5벡터는 똑같은 건가요? 다르죠? 이거는 오른쪽 위로 오고 뺐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오니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속할 거 먼저 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창피해 죽겠어. 왜 이거? 그 학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보강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동영상으로 좀 줘야 돼. 근데 동영상 주면 봐요? 안 볼 것 같은데. 집중 안 돼. 그니까. 근데 제가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가지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유튜브에 올렸어. 네? 유튜브요? 근데 비공개로. 아, 내가 허락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저 마음 멘탈 약해서 누가 뭐라 하면은 상처 심하게 받아요. 댓글로 테러당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서 비공개로. 아. 자, 그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재 이제 기본적인 내용 봤고요. 교재에 있는 내용 하나씩 얘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동거리와 변이.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대개는 의미는 같아서 그래요. 어떤 의미인데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움직였다는 뜻이겠죠? 의미는 똑같은데 왜 굳이 나누었냐면 우리가 방금 배웠듯이 하나는 스칼라 값이고 하나는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의미는 똑같아. 그러면 단위도 똑같습니다. 단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미터 사용하겠지, 당연하게도. 그 다음에 기호로는 뭘 쓰냐면 우리가 기호랑 단위는 뭐가 다른지 알죠? 기호는 이제 이동거리 저 네 글자나 되는 말이야. 계속 쓰다 보면 힘들잖아요. 저거를 이제 알아보기 쉽게 그 약속을 해놓은 건데 보통은 S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S 또는 델타 S 이렇게 씁니다. 두 개는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그럼 한번 봐봐요. 일단 델타라는 거 저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변이가 원래 이름이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위치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를 하다 보면은 변화량이란 말이 두 개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변화량이 뭔지 좀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기호, 변화량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읽을 때는 델타라고 있죠? 그럼 땡땡 델타 땡땡이면은 뜻이 뭐냐면 땡땡 변화량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변화량을 이제 계산해야 될 때가 되게 많은데요. 계산하는 방법은 항상 나중 뭐뭐뭐 빼기 처음 뭐뭐뭐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변화량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위치가 들어가면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됐죠?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변화량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라는 거구나. 나중 위치 처음 위치 뭐야? 위치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움직였다는 뜻이구나.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변화량하고 만약에 내가 이거 속도입니다. 속도 좀 이따 할 거예요. 속도 왼쪽에 있는 거는 속도 변화량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냥 속도입니다. 같은 뜻일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뜻이죠. 완전히 다른 뜻. 우리가 되게 이거를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처음 배울 때 이거를 실수를 많이 하는데 완전히 다른 뜻이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속도 변화량이 0이다.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속도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변화량이 0, 안 변한다.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반면에 속도가 0이다. 이거는 멈춰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량과 이게 델타가 잘 보이지도 않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거를 이제 좀 몇 번 신경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써지거든.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처음에는 좀 고생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위치 변화량 계산해보자. 우리가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럼 A에서 B를 갈 겁니다. 근데 제가 벡터는 위치도 벡터거든요. 위치도 벡터예요. 그래서 위치를 원래 표현할 때는 기준을 하나 매겨놓고요. 기준으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원래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빠져가지고 이것도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시면 A는 기준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얼마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럼 이게 A의 위치 벡터인 거야. B는요 기준으로부터 북동쪽으로 얼마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 이제 변이를 계산해보자. 변이는요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 A에서 B로 간 건 B가 나중이잖아요. 얘가 나중 위치고 얘가 처음 위치가 되겠죠. 그럼 제가 아까 B에서 A를 뺄 때 어떻게 하냐 해서 편의표 이렇게 이어놓고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B 쪽으로 어디가 가면 되지. 이게 이제 위치 변화량 변위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00m 정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지금 딱 보면은 300m 떨어져 있네. 그리고 방향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벡터 값으로 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동 거리를 따져볼 건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여기도 봐봐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책상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실제 이동거리, 실제 이동 이거를 우리가 이동거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얘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통일시킬 수 있나요? 방향이 계속 바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방향을 내가 특정 지기 힘들다. 그래서 이 친구는 스칼라 물리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이동거리는 변이보다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동거리가 변위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똑같을 수도 있죠? 이제 극소수지만 진짜로 직선만 갈 때도 있잖아. 그 경우에는 두 개가 똑같겠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할라 했는지 까먹었어. 네? 예시 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이렇게 A에서 B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갈 때 이동거리는 몇 미터 나오죠? 2m? 이동거리는 실제 경로에 다 따지는 거예요. 3, 4m가 됩니다. 그죠? 네. 이거는 방향이 한번 바뀌었으니까 방향을 한 방향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스칼라 값이 되고요. 이번에는 변위를 따져보면 변위는 그냥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이렇게 그죠? 그럼 변위는 2m가 되겠죠? 이때 이제 변위는 벡터다 보니까 방향까지도 표현해주면 더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2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 이렇게 원형 트랙이 있다 해봅시다. 여기서 이렇게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바퀴에 200m짜리 운동장이 있다고 해보자.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동 거리는 몇이에요? 200?
200m. 변이는? 그래서 변이는 위치는 안 바뀌었어요.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넘어가 되겠어? 네? 넘어가도 되겠어? 네. 두 번째는 잠깐만. 여기까지구나. 여기 넘어가면 안 보이네. 이제는 속력과 속도가 됩니다. 이 친구들도 의미가 똑같은데 한쪽은 스칼라, 한쪽은 벡터 값이 됩니다. 이때 이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의미가 똑같으면은 기호랑 단위는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기호로는 V 사용하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두 가지 단위를 쓰는 거지. 그러면은 의미는 뭔데요?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진짜 가볍게 예를 들어보면 3m per sec다. 이거는 1초마다 3m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10km per hour다. 이거는 1시간마다 10km를 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 친구가 이제 근데 그래도 좀 더 밑에 있는 건 이제 자동차에서 좀 많이 쓰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미터 퍼 세컨드를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속도가 3m per second랑 5m per second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1초마다 5씩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물체를 빠르게 나타낼 때는 속력과 속도를 사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계산을 할 때는 몇 초 동안 얼마나 갔니? 이걸로 계산하는 거잖아. 이때 이제 위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있는데 둘 다 몇 초 동안 얼마나 이동했니? 라는 뜻을 갖는 건데 스칼라가 들어가면 스칼라가 나오는 거고요. 벡터가 들어가면 벡터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좀 쉽게 놓치기 쉬운 거라서 한번 정리하면은 이거 두 개는요 무조건 평균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전부 다 평균값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m를) 갔어요. 얼마나 걸렸냐면 10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속력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10초 동안 100m 갔습니다. 하면은 10m per second. 1초마다 10m 간다. 그거잖아. 근데 이거는 나누기잖아. 그러니까 1초마다 10 이렇게 정직하게 딱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 평균이잖아. 아, 그런 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무조건 평균값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 말고 평균 속도만 구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평균 속도하고 저는 이제 실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교과서상에서는 순간 속도라고 합니다.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돼요. 평균 속도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제 t가 델타 t가 시간이고요. 델타 s는 아까 변이었죠. 그럼 이러면 평균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럼 실제 값은 어떻게 찾나요? 이거는 이제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말이 두 가지지 사실 두 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래프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여기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거의 의미를 보면은 제가 시간 속도 그래프 실제 속도를 많이 이렇게 들쭉날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평균 친 게 1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 읽어보면은 9, 뭐 10, 뭐 13 이렇게 그래프 읽으면 우리가 순간 속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오늘 할 것 중에 가속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를 계산을 하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값은 절대 못 얻어요. 이 왼쪽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 무조건 평균값이 나온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될까요? 성민이는 잘 지내요? 성민이 스키 타는 거 같던데 스키 타는 거 좋겠다. 가서 그 체험학습 보고서 찍어서 웬일로 지가 썼더니 이상하게 썼어요. 그래요? 네. 엄마가 챙겨주니까 이런 것도 못한다고 담임쌤한테 들었어요. 걔 그러면 삐딱하게 생각하나?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친구들 앞에서 막 뒷담화 해요. 자,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기호로는 A를 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입니다. 제곱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벡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스칼라랑 벡터 짝꿍이 있었잖아. 이 친구는 짝꿍 없고 전부 다 벡터만 존재를 합니다.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을 하면은 속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속도라는 게 바뀌려면 얘가 무조건 존재를 해야 돼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일단 의미를 좀 보면은 만약에 가속도가 3m/s 제곱이다 이렇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번분수로 나누면은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 되잖아요. 제곱 아닌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번 더 그렇네. 이렇게 되죠? 네. 이거의 뜻이 뭐냐면 1초마다 속도가 플러스 30 변화한다는 뜻이야. 벡터니까 플러스는 오른쪽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초마다 속도가 30 변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한번 시켜볼게요. 계산하기 전에 어떻게 생기는 건지 한 번만 정리할게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 앞에는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룰 건데 날짜 힘 가속도가 생기려면 힘이 필요하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고 가속도 때문에 속도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가속도를 찾아, 가속도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방법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를 이용하든지 얘를 이용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써 가속도 찾기, 힘을 이용해서 가속도 찾는 법.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오늘 할 거는 결과, 속도가 바뀐 거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찾는 법. 여기에 좀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예시. 0초일 때, 2초일 때. 처음에는 정지. 정지에 있다는 건 속도가 0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2초 지나니까 속도가 4가 됐어. 오른쪽.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해봅시다. 여기는 한 4m 떨어져 있고요. 2초 동안 4m 이동했는데 속도까지 바뀌었네요. 그럼 첫 번째로 가속도 유무를 판단하는 거야. 자, 속도가 어떻게 됐죠? 증거요. 그치, 증가. 바뀌었지. 바뀌었네. 아, 가속도 존재하는구나. 그죠? 그럼 이 가속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가속도 찾는 방법은 가속도의 정의대로 찾는 겁니다. 가속도는 어떤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니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 적용을 좀 해보면은 이거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몇 초 걸렸나요? 2초 걸렸죠? 속도 얼마나 변했나요? 변화량.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나중 빼기 처음이죠? 나중 값은 오른쪽으로 4니까 플러스 4. 처음 값은 0이 정지니까 빵. 이러면 결과적으로 가속도는 플러스 2m/s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가속도 쓰는 거야. 아, 결과 속도가 바뀌었다는 결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찾아냈구나.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가속도 찾아야지만 순간 속도를 찾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 속도 한번 찾아볼까? 0초, 1초, 2초 이렇게 있고요. 속도 0초일 때 속도는 정지잖아요. 맞지? 1초일 때는 가속도가 오른쪽으로 2니까 1초마다 플러스 2씩 바뀌면 됩니다. 그 0초일 때 0, 1초 뒤면 플러스 2. 또 1초 지나면 4. 플러스 4. 아, 가속도를 알아내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용해서 순간 속도값 우리가 찾아낸 거거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아까 그거랑 좀 비교해 볼까요? 평균 속도. 위에 짝대기 그으면 평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학교에서는 쓰는 말이라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겠지? 안 하겠습니다. 평균값. 제가 평균 어떻게 계산하라 했어요? 거리를 시간을 나눠. 거리가 4m라고 그랬잖아요. 4m를 몇 초 동안? 2초 동안. 그럼 평균은 인 거야. 계속 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 값은 2. 그래서 이것도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면 실제 속도는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맞아? 4. 평균 값은 짝대기.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진짜 중요해요. 개추.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무슨 거예요? 아니야? 개죠. 너가 돼. 네.
가속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연습을 하기 전에 그래프의 의미 한 번 더 보고 이제 그래프 사용하는 법 한 번만 더 연습을 시켜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의 종류는 물리에서만 20가지 넘어요. 너무 많잖아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외우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걸 실수를 줄이려면은 의미를 한번 날 잡고 판단하는 연습 한 번만 해결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시? 우리 몇 시에 시작했어? 이은지요.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위치, 시간 그래프와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니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X축이 Y축만 보고 보통 이제 문제 시험지 딱 보면은 얘네가 위에 있다면 이것만 딱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눈이 잘 안 가요. 근데 이제 그 습관을 들여놓으면 괜찮습니다. 갑자기 이게 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대로 하던 대로 풀면 틀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 그래프는 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 자, 우리가 일단 그래프 딱 나오면 위치 그래프네. 그래프의 의미를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 때 위치가 바뀌네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움직이고. 그치,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 생각하면 됩니다. 뭐 딱히 제가 상황을 준 건 아니니까 플러스를 오른쪽이라고 놓을게요. 그런데 0에서 1초까지 뭐 하고 있는 거죠? 15, 10까지 플러스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찾을 수 있고요. 1초에서 2초까지는 막 왼쪽으로 가는 거죠. 위치 그래프는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기울기와 넓이가 혹시 뜻하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이 그래프에서는 x 증가량이 뜻하는 게 뭐냐면 x가 들어가면 시간이 늘어나는 거니까 x 증가량이 델타 t가 됩니다. 반대로 y 증가량은 y 대신에 위치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위치가 s거든요. 그럼 델타 s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s 뜻이 있나요? 시간분의 변이. 시간분의 변입니다. 시간분의 이동거리. 속도가 되는 거예요.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뜻하는 게 속도구나. 이렇게요. 그죠? 우리가 기울기 한번 비교해보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0에서 1초까지는 기울기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작아지는 거죠? 그러네. 완전 가로가 0입니다. 네. 세로는 무한대고. 그러면은 기울기가 작아지고 있네. 느려지고 있다는 것도 그래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왼쪽으로 갈 때 이건 기울기 커지는 건가요? 커지는 거죠. 이제 수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2가 작으니까 수학에선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진짜 마이너스가 아니고 왼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봐야 됩니다. 커지는 거예요. 1에서 2초까지는
빨라지네. 이렇게요.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구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는 순간 속도를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나 혹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내가 원하는 지점 찍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0에서 1초까지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럼 0초일 때 위치와 1초일 때 위치 딱 찍어. 그죠? 이렇게 쭉 이어요. 그럼 여기 기울기가 0에서 1초까지 평균 속도가 됩니다. 맞아? 네. 그럼 만약 0에서 2초까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럼 0초일 때 위치와 2초일 때 위치 찍어서 이렇게 이으면 이거는 0에서 2초까지 평균이 됩니다. 그럼 1초에서 2초까지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어? 1초일 때 위치, 2초일 때 위치 이어서 여기 기울기가 1에서 2초까지 평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평균은 내가 구간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달라지니까 그것까지도 제가 이따가 한번 잡아줄게요. 여기 좀 피곤해 보이는 걸? 맨날 잘 일주일 동안 잘 자다가 힘들구나. 네. 빠른 건강 회복 바랍니다. 적응은 아프진 않았어요? 네, 딱히 안 아팠어요. 다행이네요. 두 번째는 속도 그래프입니다. 자, 요거는 그래프 뜻이 어떻게 되죠?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거잖아. 네.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빨라지고 있네.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도 나와요.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놨다면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오른쪽으로 가네. 근데 빨라지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지? 이 정도 봤고요. 그럼 여기서도 기울기 한번 만들어보자. x 증가량 시간이죠. y 증가량은 델타 y 대신에 속도에 집어넣으면 v잖아. v. 델타 v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잖아. 가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따져보면 가속도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럼 넓이를 여기 빼먹었었는데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y 곱하기 델타 x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식을 유도를 하려면 적분을 알아야 돼요. 이 적분을 유도할 수는 없으니까 뭐 외우는 거 대단한 거 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서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또 y 대신에 속도 집어넣으면 되겠죠? x 대신에 시간 집어넣으면 델타 v 델타 t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뜻이 있을까요? 예? 여기다 이제 잠깐 표현해보면 v가 델타 t분의 변이잖아요. 그럼 양쪽에 tt 곱하면 왼쪽은 v 델타 t는 오른쪽은 변이만 남지. 그래서 여기서는 변위가 됩니다. 뜻이 괜찮나요? 이 그래프는 넓이가 변이가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넓이를 계산해보면 이 그래프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 계산해보면 변이 또는 이동거리를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의미 없나요? 그래프에 따라서 기울기랑 넓이 둘 다 뜻이 있을 때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넓이는 뜻이 없고 기울기만 속도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예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0초일 때 4초일 때 요거는 이동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0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4로 가고 있던 공이 있었는데 4초가 되니까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속도 바뀐 거니? 속도는 바뀐 걸까요? 그대로일까요? 속도는 벡터예요? 스칼라예요? 벡터. 벡터죠. 그럼 벡터는 방향이 다르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벡터 곱하면 있는 거. 그러면 바뀐 거네.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달라. 그죠? 그럼 이게 다르다 보니까 속도 시간 지나니까 바뀌었네. 그러면 가속도 있겠네. 이렇게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속도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 0에서 4초면 4초 걸린 거잖아요. 빼기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그럼 나중 빼기 처음인데 나중 값이 왼쪽으로 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면 되고요. 처음 값은 오른쪽으로 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라는 가속도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얘는 1초마다 속도가 마이너스 2씩 바뀌었구나.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해볼까요? 시간 속도 1초일 때 속도가 오른쪽으로 사였잖아. 근데 이제 가속도가 알아냈기 때문에 1초마다 마이너스 2씩 떨어진다는 거 알아요? 1초 뒤에는 플러스 2 1초 지나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순간 속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0초일 때 플러스 4였잖아. 1초 지나니까 2, 0.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그래프 의미 파악 한번 해보면요. 0에서 2초까지는 뭐해? 0에서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느려지면서 가는 거지. 맞아. 반면에 2초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절대값은 커지잖아. 빨라지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만 봐도 다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 가는 건지 왼쪽 가는 건지 느려지고 있는지 빨라지고 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느려지고 왜 빨라졌을까? 이걸 좀 비교해 보면요. 0에서 2초까지는 여기 밑에 가속도도 한번 표현해볼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2로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럼 봐봐. 0에서 2초까지는요. 여기 운동 방향은 오른쪽이죠? 운동 방향은 속도 방향 보면 됩니다. 플러스니까 오른쪽. 근데 가속도는 왼쪽이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어때? 다르죠. 다르네요. 그랬더니 결과는 4, 2, 0 떨어지고 있어.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네. 느려지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에서 4초까지는 운동 방향 마이너스잖아. 이제부터는 왼쪽이 되겠죠? 근데 가속도는
항상 왼쪽이었거든. 이러다 보니까 결과는 빨라진다. 결론을 좀 내면 운동 방향, 움직이는 방향과 가속 방향이 반대면 느려지고요. 같은 방향이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맞아 그래프 좀 더 뜯어보면은 기울기 따져볼 수 있었죠? 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네요. 기울기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하죠. 이건 일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계산해보면 2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라는 가속도 나오는 거 확인해볼 수 있고요. 넓이 따져보면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라 그랬죠? 네. 거리는 지금 보면은 2초까지는 몇 미터 가는 거지? 4미터 맞죠? 네. 2에서 4초까지도 4m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이동거리와 변이를 살짝 구분해줘야 됩니다. 이동거리는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8m 맞나요? 변이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구하면 우리가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평균 속도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찾을까?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 2초잖아. 아니 총 4초잖아. 4초 동안 이동거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분수꼴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은 평균 값이죠. 평균 속력은 2m/s가 나오는 거고 변이는 평균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 벡터인 변이를 집어넣으면 평균 속도가 나오는데요. 평균 속도는 0이 되는 겁니다. 평균 속도 왜 0이겠어? 이거 지금 보면은 변이 따져보면 오른쪽으로 4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제자리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움직인 거랑 똑같다는 거야. 위치 변화를 따져보면. 그래프 중에서 물체 사이에 거리 그래프를 줄 때가 있어요. 얘가 뜻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 A하고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가 처음에는 최초로 12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둘 사이 거리가 늘어나고 있어,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었다 늘어. 줄어들고 있죠. 처음에는. 네. 그럼 이 말이 뭐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야?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만약에 속도를 하나만 알려줘. 얘가 속도가 4래. 4래고 3이다. 자,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안 알려준 거야. 얘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안 알려줬어. 그럼 쟤를 찾아야 되잖아. 이때 저 그래프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개념이 뭐냐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써야 됩니다. 그럼 상대 속도는요, 자기는 멈춰 있다 생각하고 상대방의 움직임만 볼 때,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따질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V, A, B라고 여기다 이제 그냥 기본적인 예시 한번 넣을게요. 이렇게 가봐. 자동차 타고 두 개를 가요. 여기 안에 사람이 타서 보고 창문으로 밖에 보고 있는데 둘 사이에 속도가 똑같은가? 이러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계속. 3이랑 8아니에요? 둘 다 3. 3. 그러면 속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마주 보면서 갈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은 밑에 있는 놈을 A, 위에 있는 놈을 B라고 보면은 A 입장에서는 B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계속 아이 컨택 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상대 속도라는 방법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이때 제가 VAB라고 쓰면은 이거는 A가 보는 B의 속도가 돼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A가 멈춰 있다고 생각할 때 B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항상 A가 보는 거면 A가 기준이에요. A 기준 상대방 속도 빼기 내 속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A 기준 B가 상대방이니까 B는 오른쪽 빼기 내 속도 이러면은 상대 속도가 0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A가 볼 때 B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럼 만약에 상황을 살짝 바꿔도 B가 속도 5로 바꿔봅시다. 이 경우에는 5 상대 속도가 2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는 둘 다 움직이고 있지만 움직이는 모습까지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는 1초마다 3, 3, 3 이렇게 가잖아요. 맞지? 근데 B는 5, 5, 5 얘는 5m씩 가잖아. 그럼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봐. 처음에는 요만큼 떨어져 있고요. 맞지? 이거 너무 멀리 그렸다. 이거. 두 번째는 요만큼. 세 번째는 요만큼. 둘 사이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왜? B가 더 빠르니까. 근데 얼마씩 멀어지는지 상대 속도 계산해보면 1초마다 2m씩 멀어지는구나. 요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까워질 때도 한번 볼게. 가까워지는 걸 따지면은 이런 거 판단할 때가 좋아요. 자, 몇 초 뒤에 부딪힐까요? 이걸 계산해야 된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딪히는 순간을 t초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등속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에서는 아까 했었죠. 그래프 넓이 할 때 속도 곱하기 시간의 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A가 t초 동안 이동한 거리 2t가 되겠죠? B는 1t가 되겠죠? B는 속도가 1이니까 둘이 이동 거리 합친 게 9m가 되는 순간 부딪히는 거니까 t는 3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상대 속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면요. 여기서 A가 보는 B 속도를 계산해보는 거야. 이러면 A가 보는 거니까 B 빼기 A가 되겠죠. B는 왼쪽으로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는 오른쪽 1가 플러스 2. 그럼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럼 이거의 뜻은 A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면 B가 1초마다 3, 3, 3 이렇게 운다. 그럼 3초라는 게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상황이 간단하니까 괜찮은데 상황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풀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훨씬 간단할 때가 더 많아서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B 기준에서는 어떨까? B가 보는 A 속도는 A 속도 빼기 내 속도잖아요. 그럼 이때는 A가 상대방인데 A는 오른쪽으로 2가 플러스 2 빼기 B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러면 플러스 3이 나오죠? 이건 뭐야? B가 가만히 있다면 A가 플러스 오른쪽으로 3, 3, 3 온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는 똑같겠죠? 어제 기준으로 해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 문제 상황에서 그럼 이 둘 사이의 거리 그래프는 뭐냐면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알려줘요. 기울기가 상대 속도를 알려주면 저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상대 속도의 뜻입니다. 둘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걸 따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뜻하는 게 상대 속도거든요. 저기서는 기울기가 상대 속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0에서 4초까지는 상대 속도가 몇이라는 소리예요? 기울기 따지면 마이너스 3 나오죠? 아 12라고 하니까 네 맞아. 마이너스 가까워지는 방향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은 A가 볼 때 B가 가까워지려면 B가 왼쪽으로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A가 보는 B의 상대 속도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빅뱅이 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비속도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비속도잖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내 속도를 뺀 A는인데 A는 오른쪽으로 3 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그럼 B는 0. 아, B는 처음에 멈춰 있었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반면에 두 번째 상황에서 해볼게. 두 번째 상황은 속도는 똑같다고 쳐볼게요. 부딪히고 나면 속도가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4에서 7초까지 한번 상대 속도를 따져보겠습니다. 4에서 7초까지 상대 속도 기울기가 몇 나오죠? 3 마사 아 경사네. 3분의 10이요. 네. 3분의 10입니다. 플러스 4 나오네요. 네. 그럼 이거 몰라. 근데 내 속도가 플러스 3이라면 속도가 4가 나오려면 B의 속도가 몇이 되면 돼요? 7. 7. 그 경우에 따라서 상대 속도 이용해서 상대방 속도 찾을 때 저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나? 이제 운동이란 거를 하나씩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 일단 보시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가속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운동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가속도가 하는 일이 뭐였죠? 뭘 바꾸는 거지? 물체의 속도. 그렇지?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때 이 속도를 또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 첫 번째는 빠르기 속력과 방향은. 속력과 방향을 합치면 속도입니다. 속력은 크기만 있고요. 거기에 방향을 첨가해주면 벡터인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속력과 방향이 변화하니 안 하니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속력도 변화가 없고요. 방향도 변화가 없을 때. 두 번째는 속력은 변화가 있는데 방향은 변화가 없을 때. 세 번째는 속력은 안 바뀌고 방향만 변할 때. 마지막으로 둘 다 변할 때.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거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저렇게 경우를 나눠서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상황. 둘 다 안 변하는 운동이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속은 속력이라는 뜻이에요. 등속, 속력이 안 변한다. 그다음에 직선은 방향이 안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력도 안 바뀌고 방향도 안 바뀌는 그런 운동. 잠깐만. 그러면 저 언제 끝나요? 원래 한 6시? 좀 넘어서? 잠시만요. 저 그럼 집 갔다 와도 돼요? 지금? 예. 알았어. 언제 다시 와야 돼요? 5시까지.
다시 네.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일정한 거 말하는 겁니다. 음. 직선은 방향이 일정한 거. 그러니까 둘 다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한 번에 표현할 때 그래서 등 속도 운동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조건 이걸 하기 위한 조건 한번 볼까요? 속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한번 이렇게 안 바뀌다 보니까 그럼 가속도가 어떻다는 거죠? 가속도가 없을 때, 그러니까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이런 등속 직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 이런 운동을 하는 예시들로는 몇 가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아니면 뭐 컨베이어 벨트라던가 이런 거 있지. 그런 운동은 가속도가 0이어서 속력이 안 바뀌는 등속 운동 하는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래프만 한번 모양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랑 위치 시간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 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속도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일정하게 그려지면 되겠죠? 아, 시간이 지나도 속도는 안 바뀌는구나. 기울기는요? 0이죠? 왜? 가속도가 0이니까. 맞죠? 속도가 안 바뀌는 거고, 넓이는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거리죠, 거리. 거리는 어때? 1초마다 정직하게 이동을 하겠죠. 만약에 속도가 3이라면 1초마다 3m씩 정직하게 가는 겁니다. 이동 거리 그래프, 위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1초마다 3m씩 가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초일 때는 3, 6, 9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기울기는 1분의 3이잖아요. 3이 나오겠죠? 근데 이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가 속도가 3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제가 아까 오늘 여러 번 얘기했죠. 순간 속도, 실제 속도랑 평균 속도랑 똑같나? 다르죠. 근데 유일하게 등속 운동할 때는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가 똑같습니다. 여기서만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잖아. 그럼 3 평균은 그대로 3이겠지. 여기서만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다 다르고. 괜찮니? 두 번째. 등 가속도 직선 운동. 이거를 이제 책에서는 속력만 변하는 운동 이렇게 됩니다. 빠르기만 변한다는 거야. 일단은 가속도는 있어야 되나요? 속력이 바뀐다. 그럼 속도 변하는 거니 안 변하는 거니? 변하는 거지. 등가속도 그럼 가속도는 있어야 되겠죠. 가속도가 존재하니까 속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속도 중에서도 속력만 바뀐다 이 소리예요. 그치? 근데 사실 속력이 바뀌려면 등 가속도일 필요는 없어요. 가속도가 커져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계산을 못해 손으로.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고등학생은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 가속도인 상황만 주어주고 계산을 시킬 땐 등 가속도 문제만 풀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등 가속도인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뭐 힘이 커지면 가속도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니? 점점 더 많이 빨라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계산할 때는 등 가속도만 나온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 너 오른쪽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는 방향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오른쪽 가던 놈이 찍고 왼쪽으로 돌아요. 변하는 변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근데 분류할 때는 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분류상에서는 방향이 안 바뀐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많잖아. 종류가 4가지가 아니라 8개 되잖아요. 네. 너무 많으니까 구분할 때만 직선상에서 방향 안 바뀐다고 분류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가속도 존재한다는 거, 일정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력이 어떻게 바뀌는데?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속도가 3이면 1초마다 30, 3, 6, 9, 12, 15 이렇게 됐죠? 예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자유낙하. 빗면에서 굴러 떨어지는 물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 이렇게 중력만 받으면 떨어지는 거. 혹시 가속도 몇인지 기억해요? 0.98? 9.8. 아 9.8이구나. 9.8입니다. 이런 거 또는 내리막길에서 굴러 떨어지는 거. 이런 게 자유낙하.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기타. 근데 오히려 물리원에서는 기타가 중요합니다. 기타는 이제 이런 거지.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어떤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끔 자유낙하도 나오긴 합니다. 자유낙하가 나오면 등가속도란 말이 없어도 등가속도인 거를 알아채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 기타 상황이면 등가속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가 그래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일단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보면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VT, V0라 썼는데 저거는 몇 초일 때 시간 말하는 겁니다. V0면 0초일 때 시간, VT면 T초일 때 시간. 그럼 지금 그래프만 보더라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 가속도 존재하는구나. 근데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기울기 따져보면 가속도 나올 거고, 넓이 따져보면은 이동거리 찾을 수 있겠죠? 근데 1초당 이동거리는 점점 어때? 증가죠? 왜? 빨라지니까. 빨라지고 있으니까. 위치 그래프는 어떤지 봐. 그럼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빨라지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따져보면 순간 속도 알 수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네? 빨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나요? 그럼 일단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는데, 그럼 우리가 요런 애들이 이제 문제를 이제 등가속도 직선운동 사실상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문제 풀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보통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 두 번째는 공식 쓰기, 세 번째는 평균 속도로 찾기. 이렇게 3가지 쓰는데 일단 그래프, 그 중에서도 시간 속도가 이렇게 있잖아. 저거를 그려보면 문제가 풀려요.
그리고 초보 이제 여러분들처럼 물리 처음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첫 번째 방법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밑에 거 두 개도 필요한데 처음부터 저거를 잘 쓰기가 좀 어려워서 그나마 그래프가 조금 연습하다 보면 쉽게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그리면 답이 다 나와요. 왜? 봐봐. 일단 오른쪽 가는 건지 왼쪽 가는 건지 나오죠? 빨라지고 있는지 느려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기울기 해보면 가속도도 나오고요. 시간도 알 수 있고요. 순간 속도도 알 수 있고요. 평균도 구할 수 있고요. 이동 넓이 구하면 이동 거리도 다 나와. 그러니까 그래프 안에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프 그렸을 때 문제가 풀릴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는 공식인데 이 공식 세 가지 일단은 암기는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좀 봐볼게요. 여기 있잖아. 이 차이 이게 델타 V거든요. 속도 변화량 VT 빼기 V 제로잖아요. 여기 거리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델타 V라고 봅시다. 근데 델타 V 대신에 AT를 쓸 거예요. AT 어떻게 쓰지? 우리가 이제 가속도 정의에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양쪽이 TT 곱하면 왼쪽은 AT가 되고요. 오른쪽은 델타 V만 남습니다. T도 델타 T 상관없어요. 의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과서에는 그냥 T라고 나올 때가 더 많아요. 어쨌든 그럼 델타 V 대신에 AT 써도 되는 거지? 그럼 식을 쭉 보면 첫 번째 공식은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 이거 더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델타 V 더하면 VT가 되는 거잖아요. 델타 V 대신에 AT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식 처음 속도에 가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면 나중 속도 나온다. 두 번째 식은 변위 공식인데요. 변위. 변위는 이 그래프에서 넓이잖아요. 그럼 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각형만 따로 해볼게. 밑에 있는 사각형 보면은 가로 길이는 t고 세로 길이는 v0 맞아요? 사각형 넓이는 v0 곱하기 시간 단위. 여기에 위에 삼각형만 더하면 되잖아. 위에 삼각형 넓이.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들어가고요. 가로 길이 똑같이 t잖아요. 근데 세로 길이는 at잖아. 그러면은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은 이거를 소거하는 거예요. t를 소거하는 거야. 그럼 t를 a 1번식을 t에 대해 정리하면은 a분의 vt 빼기 v0 맞아요? 이거 넘기고 t로 나누면 a로 나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리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정리 과정은 생략을 좀 할게요. 이 as는 vt 제곱 빼기 v0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이 공식 세 개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에서 시간을 안 줄 때가 있잖아요. 그치, 문제 마음대로잖아 사실. 몇 초 걸렸는지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 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위에 것도 쓰려면 써요. 괜찮아. 됐죠? 그 다음에 주의할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V0라고 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에는 멈춰 있었겠지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 0초인 순간 움직이고 있는지 멈춰 있는 상태로 시작한 건지는 문제마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문제 만든 사람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써 있는 거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고르면 안 돼요. 만약에 가만히 놨다, 정지 상태인 이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멈춰 있는 상태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국어를 잘해야 돼 또 물리도. 아이고. 특히 고등학교 가면은 문제 길이가 5줄 6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읽기 싫어. 근데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아, 근데 국어 지문보단 낫지. 네. 요즘 진짜 살벌하던데요 길이가. 네, 맞습니다. 예비를 미니 모의고사로 나왔죠. 나 어릴 때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아 글이. 저 진짜 옛날 생각나네. 처음에 고등학교 딱 가서 저 어릴 때는 그렇게 선행을 막 안 했어요. 네. 딱 고등학교 딱 가서 모의고사 딱 봤는데 문제 개 많은데 50분 아니지 80분이요. 저 때는 듣기평가도 있었어요. 네? 국어가요? 그거 있었어. 듣기평가 있고 80분인데 50문제를 풀으라는 거야. 그때는 50문제 듣기평가 5개가 있었습니다. 아, 하는데 나 열심히 풀다가 중학교 때처럼 그냥 막 풀고 있었는데 한 35번 풀고 있었어요. 네. 5분 나왔다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어지럽다. 큰일 났다.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대충 하면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평균 속도인데요. 평균 속도 여기다 좀 다 쓸게요. 자, 우리가 원래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하는 거였죠? 한색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서 쓰는 거였지? 네. 근데 등가속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하나 추가가 돼요. 왜냐면 봐봐 이런 거야. 등가속도는 뭐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는 거잖아. 그 일정하게 변화할 때 봐봐요. 0, 1, 2, 3, 4 1, 3, 5, 7, 9 이렇게 두 가지만 해봐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 위에 거 5개 평균 되는 몇이죠? 2요. 2지. 밑에 거는 5. 그러니까 일정하게 바뀔 때는 처음과 끝에 가운데가 평균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야. 근데 등가속도라는 건 속도가 일정하게 바뀌는 거니까 네. 문제에서 등가속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평균 속도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정한 구간의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중간값이 평균이 된다. 이렇게 이해되나요?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바뀌었다 쳐봐요. 그러면은 속도가 2에서 한 8 됐다 해봅시다. 4초 동안. 그럼 이거 평균은 이 방법처럼 평균 몇이죠? 5지.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원래 방법대로도 한번 해볼까? 원래 방법대로 해보면 넓이, 우리가 이동거리를 알아야 되니까 넓이 계산해야 되죠? 네. 그럼 이 사다리꼴 넓이 찾으면 되잖아. 네. 이 사다리꼴 넓이 찾아보면은 20 나와요. 맞아요? 네. 25 아니에요? 2 더하기 8 더하기 하면 10이잖아. 네. 10 곱하기 4는 40. 나누기 2 아, 하면 저희가 샀구나. 그렇네. 20이 됩니다. 네. 원래 방법대로 20 나누기 4 해도 똑같이 5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무기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봐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 0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가 속도일 때는 노란 게 평균이고 하얀 건 실제 속도잖아요. 중간에 교점이 하나 생겨요. 중간에 딱 겹치는 곳이 하나 딱 생기잖아. 그죠?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설정한 구간의 가운데 2초가 됩니다. 아, 교점 2초.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네. 그래서 0에서 4초 평균 속도는 2초의 순간 속도랑 똑같은 거야. 등 가속도에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게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네. 딱 하나, 무조건 가운데. 내가 설정한 구역에 딱 가운데에서 평균값과 순간속도 값이 똑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몇 가지만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좀 가벼운 예제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전부 다 써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멈춰있던 공이 등가속도 운동을 시작해서 속도 60이 됐대요. 900m 이동하고 이때 몇 초 걸렸는지랑 가속도는 몇인지 이렇게 두 개를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래요? 아니면 같이 그냥 바로 갈까? 바로 하는 게 나을 것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꼭 다시 해봐야 된다. 네. 그럼 첫 번째로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 속도 몇이야? 0. 0. 이때는 모르니까 t초라고 넣는 겁니다. 네. t초일 때 60. 60. 근데 등 가속도잖아. 이렇게 일정하게 바뀌어야 되니까. 네. 됐어? 네. 근데 넓이가 거리가 900이니까 여기 넓이가 900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끝이네. 삼각형 넓이가 900이 돼야 되니까 T는 30. 30초인 거고요. 기울기 구하면 가속도 나오잖아요. 네. 2.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도 문제가 풀립니다. 두 번째는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공식으로 할 때는 지금 문제에서 시간을 안 줬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A S인데 900이죠? 는 나중 속도 제곱 60제곱은 3600이고 0은 제곱해봤자 0이죠? 그럼 A는 2가 나옵니다. 그렇네. 그죠? 네. 1800분의 3600이 되니까 가속도 알면 시간 끝이지. 뭐 굳이 쓰자면은 첫 번째 공식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제가 실제 속도 계산하는 방법 알려줄 때가 이거예요. 정지상 처음에가 정지니까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럼 가속도가 2인데 그럼 t초 후에는 속도 60이래. 30초일 수밖에 없죠. 괜찮지? 이게 그거잖아. 가속도가 2인가? 2, 4, 6, 8, 10 하면서 30초까지 가면 60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아까 그 표 그리면서 실제 속도 구하려면 가속도 알아야 된다 했던 게 사실 이거지.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평균 속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건 지워주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속력 곱하기 시간 있잖아. 이게 뭐죠? 거리거든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아니고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입니다. 평균값이에요. 그래요. 네, 평균값이 나와요. 봐봐. 여기 900이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 60 곱하기 30하면 90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 곱하기 30하면 1800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곱하기 시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거냐면 중학교 때는 어차피 등속 운동만 했어. 근데 등속 운동에서는 실제 속력과 평균 속력이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었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가 나옵니다. 이 속시거 이 공식은 평균값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잖아. 등가속도에서 평균 어떻게 구해? 0, 60, 평균 몇이에요? 30이 나오죠? 맞아? 네. 곱하기 시간 몰라. 근데 거리가 900이래. 그럼 시간 몇이에요? 30초인 거 바로 나와요.
30초인 것만 알면 30분에 속도 60번 했으니까 가속도 2거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뭘 써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그래프 위주로 좀 연습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에 가장 쉽기도 하고요. 넘어가 될까? 가야 되지. 네. 소심해서 50분을 보내주셔도 돼요. 가까워서 저 방파쇼핑 그래. 사던가. 그러면은 근데 일단 등가속도 운동까지 하고 옛날에 해봐서 기억할 텐데 원운동이랑 포뮬스 운동은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이거는 내가 가면은 영상 그거 보내줄 테니까 이거 뒤에만 챙겨보세요. 이거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 뒷부분만 좀 챙겨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잠깐 이것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유 낙하 운동. 물체가 중력만 받으면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자유 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 낙하의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이 이렇게 낙하를 하는 거죠. 정지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중력만 받을 때는 우리가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중력 가속도 값은 9.8이 나와요. 중학교 때 9.8 곱하기 질량으로 중력 계산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력 가속도의 경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해줄 건데 일단 오늘은 9.8이라는 것만 좀 알고. 그럼 얘네들 떨어질 때 속도가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9.8씩.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9.8이라고 안 하고 10이라고 줘버립니다. 왜냐면 9.8이 예쁜 숫자는 아니니까. 곧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숫자까지 들어오면 짜는 거잖아요. 편의성 맞춰준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만. 등가속도는 이렇게 되겠죠? 1초일 때 속도는 10, 2초일 때는 20, 3초일 때는 30, 4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 구해보면 당연하게도 10이 나와요. 중력 가속도인 10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점점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럼 넓이 한번 그리고 이동거리 한번 볼까? 처음 1초 동안 이동거리 몇 미터 나와요? 10m.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5죠. 아 거리. 네, 5가 나오면 2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0에서 2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20이 나옵니다. 3초 동안 45가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하냐면 삼각형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두 번째 공식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처음에 정지니까 이거 필요가 없어. V0가 0이니까 날라가요. 그럼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2배가 되면 제곱이 들어가니까 거리는 4배가 되는 거야. 시간이 3배가 되면 거리는 9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가 5였잖아요. 2초까지 따지면 4배 돼야 되니까 20. 3초면 9배니까 5, 9, 45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동거리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간 이동거리 물어볼 수도 있어요. 구간 이동거리란 건
시간을 이제 구간을 내 맘대로 하겠다. 사용자 정의 구간 거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죠. 이동거리는 무조건 그냥 이동거리는 처음부터 따지는 거고요. 구간이 정해졌으면 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이동거리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 건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1초마다 좀 따져보면은 여기가 5면 여기는 15죠. 이 두 번째만 따지면 20에서 5 빼면 되니까 세 번째만 따지면 몇이죠? 25. 오, 그럼 규칙 찾았어? 그럼 그 다음에 몇일까? 35? 그렇지.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할 때 정지 출발해서 등가속도 운동하면은 이 구간 이동거리 1초당 아니 같은 시간 동안 구간 이동거리 비율이 1대 3대 5대 7대 9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나? 알겠잖아요. 됐죠? 우리가 몇 가지만 이제 다 설명드렸고요. 이런 거를 다중 증강사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0초, 1초, 2초, 3초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쳐봐요. 그냥 보자마자 오 정지 출발이네. 근데 1초 단위로 체크했네. 바로 5m, 15m, 25m 이렇게 떨어지겠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그 다음 그럼 몇 가지만 평균 속도만 좀 갖고 놀아볼게요. 0에서 4초 평균, 0에서 2초 평균, 1에서 2초 평균, 1에서 3초 평균 이렇게 다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이니까 처음만 원래 공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네. 4초 때 총 이동 거리는 80이죠? 네. 그지? 80m를 시간 0에서 4초니까 4초로 나누는 거잖아요. 20이 나오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등가속도니까 80을 4로 나눠도 되지만 처음 0초 4초일 때는 40 중간 20 이렇게 가도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건 아까도 사실 0초에서 4초 평균이 20이라는 거 2초 순간 속력과 똑같아. 실제로 지금 2초일 때 속도가 20이죠? 이렇게. 두 번째 0에서 2초 평균은 건 몇이죠? 이거는 이제 구간이 달라졌으니까 따로 체크해야 됩니다. 0에서 20 중간 10 맞아요? 0에서 2초 평균은 10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0에 2 딱 중간값 1초일 때 순간 속도가 되는 거지. 1에서 2초 평균은 1초일 때는 속도가 10 2초일 때는 20 중간 10 맞나요? 근데 이거는 1초와 2초 중간 1.5초 순간 속도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1에서 3초 1초일 때 10 3초일 때 30 중간 20이죠? 이것도 똑같이 20이지. 근데 1초와 3초는 중간이 2초잖아. 2초일 때 순간속도 2초 순간속도는 똑같이 20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균값은 내가 구간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거. 평균값과 실제값은 당연히 다르고요. 그걸 좀 주의하셔서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빗면에서의 가속도입니다. 우리 이제 중3 때 그런 거 나오잖아. 같은 높이에서 출발을 하면은 3km, 2km째 누가 먼저 떨어져요? 3kg. 동시에 떨어집니다. 왜 동시에 떨어지냐면 가속도가 둘 다 똑같이 중력 가속도 9.8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빨라질 때 누가 더 많이 빨라져?
똑같이 빨라져, 똑같이. A가 이렇게 빨라지면 B도 이렇게 빨라집니다. 중력이 없을 때요. 중력만 있을 때. 이게 이제 중3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중력에 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돌아오는 주에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은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똑같이 빨라지는 거야. 그럼 넓이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으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지. 같은 이유로 같은 빗면이면 질량이 달라져요. 가속도는 똑같이 빗면 아랫방향으로 얘가 A면 얘도 A여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돌아오는 주에 이걸 설명하려면 힘의 개념이 필요해서 힘 개념 설명할 때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번 주는 같은 기울기의 빗면을 일단 이렇게 좀 길어 세 번째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잠깐 보시면요 일단은 방향만 변해 예를 들면은 얘가 잠시 뒤에 이렇게 됐다 속도가 방향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만 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벡터는 방향만 변했을 때 바뀐 거잖아요. 여기서도 가속도가 존재하는구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럼 언제 방향이 바뀌는 거냐? 우리가 앞에서 정리할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똑같으면 속력이 증가했었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반대면 속력이 감소했었고요.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수직이면 방향만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른쪽 가던 놈이 수직 방향 위쪽으로 가속도 받아야 위쪽으로 이제 꺾이면서 방향이 꺾인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운동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등속 원운동이라고 말해요. 등속 원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곡선 운동을 할 때는 실시간 운동 방향은요. 그 곡선에 접선을 그려주시면 접선의 방향이 실시간 운동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속력은 계속 똑같이 다 V야. V인데 방향을 꺾이기 위해서는 항상 수직 방향으로 가속도가 적용하면 되거든요. 이때 이 친구를 우리는 원의 중심으로 적용한다 해서 구심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빨간 게 운동 방향이고 노란 게 가속도면 이게 계속 수직이 유지가 되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하나도 안 변하고 방향만 꺾이는 운동을 한다. 등속 원운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도착한 공이 실시간 운동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속도가 싹 사라지면 실이 끊어졌다거나 그래서 가속도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부터는 가속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쭉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식적인 내용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둘 다 변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초반에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벡터를 합치는 법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더할 수 있으면 나눌 수도 있잖아. 얘네들을 X축, Y축에 대해서 쪼개는 거예요. 노란 거를 쪼개면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돼요. 빨간 거 두 개를 평행사변형법 하면 노랗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가면 노란 애들을 빨간 걸로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만약에 원래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었다 쳐봐요. 그러면 노란색에서 같은 방향으로 이 X라는 가속도가 있고요. 또 Y라는 가속도가 있잖아요.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던 공은 AX 얘 때문에 빨라질 거고요. 얘 때문에 방향이 바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과 비스듬한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으면 둘 다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물선 운동. 이 경우에는 이제 공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똑같아. 곡선 운동할 때는 실시간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 될 겁니다. 근데 내 손을 떠난 직후에는 이렇게 내 손 떠나면 중력만 받으니까 얘네들은 가속도를 다 중력 가속도로 받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막 올라갈 때 비스듬하잖아. 그럼 이거를 쪼개보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한테 가속도가 아래로 가니까 이거를 꼭 X축, Y축 쪼갤 필요 없이 운동 방향에 맞춰서 쪼개주는 겁니다. 그럼 파란 애를 나누면 얘랑 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얘 때문에 느려지고 반대 방향이니까 느려지고 얘 때문에 꺾이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려올 때는 어떻겠어요? 뭐 이쪽으로 내려온다고 쳐봐요. 여기 또 중력 가속도는 항상 아래니까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쪼개면 얘를 얘랑 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얘 때문에 빨라지고 얘 때문에 꺾인다. 이렇게 둘 다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진자 운동인데 요거는 이제 그 바이킹 또는 그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에 매달아놓고 이렇게 흔드는 거야. 이거는 힘까지 분석을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려갈 때는 빨라지면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느려지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빨라졌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건데 방향도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둘 다 변하는 운동의 한 예시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좋겠다.